안녕하세요, 최대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뭘 할 거냐면 절대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절대 부등식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던 등식들 한번 가보자고. 등식이라는 녀석 안에는 어떤 녀석이 있었냐면 항등식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항등식 뭐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걔를 갖다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줬었고, 또 등식 안에는 이런 녀석도 있었지. 방정식,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줬었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실수의 범위에서만 정의하는 기호, 즉 부등호라는 녀석이 있잖아. 부등호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식, 부등식이라고 불러주는데, 부등식은 우리가 수학 1에서 뭐를 했었냐면 1차,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연립 부등식, 이러한 녀석들을 얘기했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부등식 안에서 저 항등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들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이러한 절대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전에 1차, 2차 그리고 뭐 그 연립 부등식 이런 녀석들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조건 부등식. 어떤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해서 이 조건 부등식에 대한 얘기는 수학 1에서 다 했고, 이제는 뭐냐면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즉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모든 실수라고 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 부등식, 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거다. 그럼 저쪽에 가서 쌤이랑 같이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고. 일단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항등식과 마찬가지로 문자에 어떤 실수 값을 대입해도 이렇게 항상 성립하게 되는 이러한 부등식. 문자에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어떤 실수의 값을, 즉 모든 실수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얘를 갖다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이 절대 부등식 단원에서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절대 부등식 단원에서는 이 어떠한 절대 부등식들이 있었을 때 그 녀석들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즉 그 녀석이 절대 부등식입니다를 보여주는 이 증명 과정이 있고, 근데 이 증명 과정을 하려면 너희들은 뭐를 써야 되냐면 실수의 실수의 성질을 가지고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를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 실수의 성질을 가지고 증명되어 있는 절대 부등식들이 있다고. 그 몇 개의 절대 부등식들이 있어. 걔네들을 가지고서 뭐를 얘기할 거냐면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즉 너희들은 저 증명을 통하여 얻어낸 그 몇 가지의 절대 부등식들이 있다. 절대 부등식 그 녀석을 가지고서 뭘 하자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야. 해서 너희들이 갈 것은 실수의 성질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증명된 절대 부등식을 가지고서 뭐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익히면 된다. 그러면 쌤이 지금 요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해줄게. 일단은 뭐냐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요 실수라고 하는 이 녀석의 성질,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성질들, 얘네들을 쌤이 정리해주고 갈 거야. 그러면 이런 거야. 일단 첫 번째로 A라는 숫자에서 B라는 숫자를 뺐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A라는 숫자가 뭐보다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야. 실수의 제곱이라는 녀석인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실수의 제곱을 더했어. 그러면 그 녀석의 결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자명하거든. 그럼 0과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 얘가 빵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얘가 빵이 되는 경우라는 거 알고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또 쌤이랑 같이 뭘 정리해 볼 거냐면 실수에게만 실수들한테 주어지는 기호. 절대값 a라는 녀석. 절대값 a라는 녀석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이다 보니 그 거리를 나타내니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니? 그리고 절대값 a라고 하는 이 값은 항상 원래의 숫자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왜냐면 실수라는 것은 양수이거나, 그렇지? 너희들 입장에서 이쪽이 양수지?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잖아.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 양수의 절대값은 양수, 0의 절대값은 0, 음수의 절대값은 다시 양수로 바뀌는 거지. 해서 음수일 때는 큰 것이고 0일 때는 같은 것이고 양수일 때도 같은 것이다. 해서 절대값이 씌운 녀석은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절대값 a라는 녀석을 제곱하는 행위는 실제로 뭐랑? a의 제곱과 똑같아진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절대값 ab라고 하는 ab의 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결과는 a의 절대값에다가 b의 절대값을 이렇게 곱한 결과와 같다라는 거. 이 네 가지가 실제로 저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실수의 성질들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쌤이랑 이제 저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절대부등식의 증명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그럼 이제 쌤이랑 같이 뭘 할 거냐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부등식,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들 몇 개를 소개할 거고 그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하나씩 해나갈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봐둘 건 이런 거야. 절대부등식 안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항식의 꼴로 주어지는 이러한 절대부등식들이 있다. 그러면 다항식 꼴에 절대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항상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어떤 두 다항식이 있었다. 대소를 판단해 달란다. 그러면 야에서 야를 뺐지? 빼고 나서 걔네들을 항상 완전 제곱식, 즉 다항식 꼬라지들은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여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즉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다항식 꼴의 절대부등식은 증명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절대부등식 또는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할 때 항상 뭐를 이용하냐면 얘네들은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하여 제곱한 차, 그 녀석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판단할 거라고. 그럼 이런 거야. 절대값과 근호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실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다고. a라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라는 숫자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봤을 때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컸다라는 얘기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컸다라는 얘기는 a라는 값이 b라는 값보다 컸다라는 얘기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루트 a라는 값이 루트 b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하여 어떻게 절대값과 근호가 있는 녀석들은 제곱을 한 후 차를 구해서 그 녀석이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야. 그럼 쌤이랑 같이 하나씩 예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연습을 할 건데 그 첫 번째로 이런 거부터 가볼 거야. 일단 첫 번째 예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뭐보다냐면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녀석이 항상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함을 보여달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좌변에 있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우변에 있었던 AB를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든다고. A의 제곱에서 A제곱 B의 제곱에서 AB라는 녀석을 빼보신다. 그런 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AB에 관련된 2차 식을 다항식의 꼬라지니 항상 어떤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 그럼 다시 얘를 쓸 때 이렇게 써버리자. 얘는 A의 제곱 빼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A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써보는 거야. 그러면 이 식 자체는 보자. A의 제곱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이 1차항의 개수,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 AB 더하기 4분의 B의 제곱 빼기 4분의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쌤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야의 값은 A 빼기 2분의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식으로 써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A에서 2분의 B를 뺐어. 무슨 숫자? 실수. 그 다음에 B의 제곱 실수. 4분의 3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붙여서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실수의 제곱이고 실수의 제곱이 돼버렸다고. 그렇다면 그 녀석은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된다. 그러니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었더니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셨습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지십니다. 이 얘기라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서 있잖아. 우리는 요 A제곱 더하기 야의 제곱 더하기 야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순간 이 등호가 성립하겠는가를 판단해 보자고. 어느 순간. 봐봐.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실수의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인 거잖아. 그러니 이 녀석의 결과가 0이시고 이 녀석의 결과가 0인 거지. 맞니? 받아들여지니? 따라서 이 녀석은 있잖아. 언제?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모두 0. 이 녀석일 때 뭐가 성립되는 거냐면 이렇게 등호가 성립되시더라. 해서 이 절대부등식들이 있었을 때 증명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언제 등호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런 걸로 한번 가보자. 두 번째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이 뭐냐면 2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녀석을 한번 다뤄보자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를 뭐 하신다? 빼버리신다. 빼버리면 A의 제곱 더하기 그냥 바로 쓸게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놓고 보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치? 누구의 제곱? A 빼기 B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제곱이었었던 식이라고. 이래놓고 보니 실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인 거지. 따라서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맞니? 따라서 앞의 녀석에서 뒤의 녀석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말뜻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았습니다가 성립된다는 얘기다. 즉 모든 A, B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십니다. 다시 모든 실수, 아까 쌤이 실수를 빼먹어서 그래.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십니다. 이 얘기라고. 그럼 다시 우리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여기에서 그럼 보자. 이번에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보니 이 안에 있었던 이 녀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경우인 거겠지.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이렇게 같을 때,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이렇게 같았을 때 뭐가 성립된다? 이 등호가 성립되신다라는 사실. 이거를 기억을 해 놓자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항식골에서 또 하나만 좀 더 볼 건데 이런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부등식도 우리가 이제 많이 봤었던 건데 얘는 있잖아.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되는 부등식이야. 얘는 내가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등식 자체는 외우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잘 봐봐. 얘는 내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서 AB랑 BC랑 CA를 이렇게 빼셨어.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곱셈 공식에서 곱셈 공식 아마 9번에 있었던 공식이었던 것 같아. 해서 곱셈 공식에서 얘를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얘는 2분의 1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2분의 1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와 그 다음에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BC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AC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놓고 나서 가로를 쳤었다고. 그럼 잘 봐봐. A제곱 A제곱 두 개인데 2분의 1하니까 문제 없지. B제곱 B제곱 2B제곱인데 2분의 1하니까 B의 제곱. C제곱 C제곱 2C제곱인데 2분의 1하니까 C의 제곱. A, B, B, C, CA 모두 마찬가지지. 그러니 내는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2분의 1에 잘 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보니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들의 합. 제곱, 제곱, 제곱들의 합. 그러니 이 녀석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십니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맞니? 그러면 있잖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 부등식 자체는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보니 실수 제곱, 실수 제곱, 실수 제곱들의 합이니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지십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언제냐면 잘 봐. 여기 있었던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뭐가 성립된다? 등호가 성립이 된다. 따라서 A는 B는 C 이 세 녀석이 모두 같을 때 이렇게 같았을 때 뭐가 성립되더라? 등호가 이렇게 성립이 되시더라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이 되니? 오케이. 보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는 쌤이랑 같이 이런 예제를 한번 가볼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 값은 A 더하기 B 전체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녀석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등식이야. 많이 나올 부등식이야. 그러면 아까 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다항식 꼴이었을 때는 어떤 식? 다항식 꼬라지였을 때는 무슨 식?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을 했다고. 그러면 절대값과 근호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절대값과 근호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제곱한 차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얘기했었지. 무슨 얘기냐면 이거라고. 내가 여기 있었던 이 녀석과 여기 있었던 이 녀석에서 절대값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제곱에서 뭐를? A 더하기 B의 절대값 전체의 제곱을 빼버리신다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절대값의 제곱은 전체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으니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다시 절대값 A의 제곱이 A 제곱이니 얘랑 지워지는 거고 절대값 B의 제곱이 B의 제곱이니까 얘랑 또 지워지는 거지. 그렇다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돼버렸다고. 2배의 절대값 AB라는 녀석에서 뭐를? AB라고 하는 이 녀석을 빼주는 상태가 돼버린 거라고. 맞니?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아까 절대값,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 절대값을 씌운 숫자는 항상 원래의 숫자보다 어떻다 그랬어?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었지. 즉 이런 거라고. 절대값 AB가 AB보다는 크거나 같았었던 거라고. 그러니 얘에서 얘를 뺀 결과는 당연히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십니다가 나오는 거지. 맞니? 그럼 봐.
지금 쌤이 뭘 했냐면 이 숫자의 제곱에서 이 숫자의 제곱을 뺐어.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졌잖아. 그러니 우린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제곱이란 녀석이 이 제곱보다 크거나 같았었던 거라고. 그러면 다시 여기 잠깐 일로 와봐봐. 일로 잠깐 와보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제곱한 게 크면 원래의 숫자가 컸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도 컸다라고 했잖아. 그럼 다시 일로 와봐. 다시 일로 와 보니 이 녀석을 제곱했고 이 녀석을 제곱했는데 얘가 얘보다 컸다라는 얘기는 그렇구나.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어땠었다? 크거나 같았었다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되나? 오케이, 좋아.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쌤이 하나만 더 얘기할 거야. 지금 순서를 보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나서 항상 뭐를 따지고 있지? 등호 성립을 따지고 있지. 그럼 이제 보자고. 우리 여기에서 절대값 AB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순간이라고. 절대값 AB라는 녀석이 절대값 AB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이 AB랑 같아졌다고. 그럼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항상 절대값을 벗겨냈을 때 플러스를 쓰고 나오든가 마이너스를 쓰고 나오는데 그대로 AB 그대로 빠져나왔다고. 그 얘기는 AB라고 하는 이 숫자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았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럼 다시 여기 안에서 이 등호 성립이라는 것은 어떨 때? AB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때는 뭐가 성립되더라? 등호가 이렇게 성립이 되시더라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쌤이랑 예제 하나만 더 들어보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라는 숫자가 양수고 B라는 숫자가 양수랍니다.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이 뭐냐면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달래. 이 식을. 그러면 이 녀석도 조금 있다가 다룰 건데 어마어마하게 쓰일 부등식이야. 너희들이 반드시 뭐라고?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되는 부등식들인 거야. 반드시 무조건 꼭 외워줘야 되는 부등식이다. 이따가 이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보여달란다. 그러면 일단 근호가 보였다. 근호. 루트가 보였으니 우리는 야의 제곱에서 야의 제곱을 뺀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이런 거라고.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제곱에서 루트 AB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제곱을 빼버리자.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뭐를? AB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렇게 빼주시면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라고. 여기 있었던 이 녀석을 통분하시게 되면 봐야 4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2AB였는데 빼기 4AB니까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돼버리더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얘들아? 2분의 A 빼기 B 전체의 뭐라고?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내가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뺐더니만 어떻게? 요렇게 하나의 완전 제곱식이 나오더라. 그럼 얘들아 다시 완전 제곱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니니? 그지? 야의 제곱에서 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졌다. 그 얘기는 얘가 더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았었다는 얘기. 그럼 다시 A, B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얘도 양수. 제곱한 녀석이 컸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어떻게 더 컸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이 부등식도 어떻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러면 얘들아 봐. 우리 여기에서 언제가 등호 성립인지 가보자. 보자. 완전 제곱식이니 얘가 뭐 되는 순간? 그렇지. 얘가 0 되는 순간이 이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얘는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이렇게 같을 때 여기에서 뭐가 성립된다고? 등호가 성립돼버리더라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쌤이랑 같이 있잖아. 여기에서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것들 몇 개만 좀 정리를 할게. 외워야 될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절대 부등식을
쌤이 많이는 안 적어주고 지금 반드시 필요한 녀석들 몇 개만 정리해야 될 거야. 보자. 일단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얘는 항상 뭐보다? A,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상관이 없어. 다시 얘를 이렇게 써줄게. 어떻게 쓸 거냐면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외워둬라.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서 AB랑 BC랑 CA를 뺐어. 아까 뭐냐면 쌤이 다항식에서 저쪽 구석에서 증명했었던 거야. 아, 그 2분의 1로 묶어서 제곱 구했던 그 식 있지. 그 AB, BC, CA를 좌변으로 넘긴 거야. 그럼 얘는 항상 어떻다? 0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그럼 잠깐만. 요식을 갖다가 우리는 수학 1에서 뭐를 배웠냐면 곱셈고식 변형을 배웠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잘 봐봐. A제곱, B제곱, C제곱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으로 썼잖아. 그럼 마이너스 몇 배?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3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이 절대부등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무조건 둘 다 어떤 거야? 같은 식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너희들한테 쌤이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라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는 녀석은 항상 뭐보다? A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지십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외우고 가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좀 전에 했었던, 여기 있었던 이 녀석 다시 적어줄게. 뭐 보면 돼. 얘는 뭐냐면 A랑 B가 양수였어. 그리고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뭐보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되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일단 다항식꼴들과 그 다음에 절대값 근호를 포함한 녀석들이 있다. 다항식꼴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다항식꼴들이 있었을 땐 항상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증명. 근데 두 번째, 절대값 또는 근호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제곱한 차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 절대부등식을 증명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경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오케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찾아내는 방법들. 오케이? 보자. 그럼 이제 쌤이랑 같이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필수 문제 1번 문제야. 1번에서 살수란다.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달란다. 1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2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패스. 왜? 아까 예로 들었었던 거.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뭐보다? 마이너스 AB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거는 아까 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알아둬야 되는, 외워야 되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럼 아까 플러스인 녀석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인 거? 아까 여기에서 플러스인 녀석에 대해서 마이너스인 녀석에 대해서 했는데 쌤이 아까 보여줬었던 증명은 이걸 보여줬을 거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뭐보다?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보여줬을 거라고. 근데 이 녀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정리해볼게.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얘를 넘겨버리니 야에서 야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AB라고 이렇게 바뀌겠지. 다항식 꼬라지지. 다항식 꼬라지니까 어떤 식? 완전 제곱식. 다시 다항식 꼬라지니까 어떤 거? 완전 제곱식. 그러니 얘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빼기 4분의 B제곱 B제곱 있었으니까 더하기 4분의 3의 B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 실수 제곱이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등호라는 것은 언제 성립하겠다? 얘가 빵 대시고 얘가 빵 대시는 경우겠지. 따라서 A랑 B랑 모두 빵, 모두 0이었을 때 뭐가 성립된다? 이때 등호가 성립되신다라는 사실. 오케이? 2번 됐고.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3번. 3번을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도 아까 했었던 녀석과 비슷하지. 아까는 여기가 플러스라서 왼쪽으로 넘겼었던 식 있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넘긴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BC, C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뭘로? 2분의 1로 묶으면 봐. 아까 빼기였을 때는 A 빼기 B에 B 빼기 C에 C 빼기 A들의 제곱이었었지. 기억나니? 그러면 이젠 이거라고.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A의 제곱. 이와 같이 나왔다. 그러니 실수 제곱이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녀석도 참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마지막으로 이 문제 안에서 이 등호라는 것은 얘가 0되는 얘가 0되는 경우 A가 마이너스 B가 되고 B가 마이너스 C가 되고 C가 마이너스 A 그러면 A랑 마이너스 A랑 B랑 마이너스 B랑 C랑 마이너스 C랑 같아야 된다고. 그런 숫자들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랑 서로 같대. A가 누구? 0. B가 누구? 0. C가 누구? 0. 해서 이 순간은 이거다. A랑 B랑 C랑 모두 0. 모두 0. 이 녀석이었을 때 뭐가 성립한다고? 등호가 이렇게 성립하게 되신다라는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 가보자. 유제 1-1번을 가볼 거야. 유제 1-1번. 거기에서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을 증명하랍니다. 첫 번째에서 A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2A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다시 다항식에 꼬라지면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러니 A의 제곱 빼기 2A 더하기 1 야에서 야를 뭐 한 거다? 뺀 거다. 쌤이 너무 불친절한가? 다시 이렇게라고 A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에서 뭐를? 2A를 이렇게 빼본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은 A 빼기 1 전체의 제곱이십니다. 그러니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럼 A가 뭐가 되는 순간? A라는 녀석이 1일 때 이때 뭐가 성립된다고? 등호가 성립되십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시면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거를 물었다. 그럼 다시 A 더하기 B라는 녀석의 제곱에서 4AB를 일단 뺐더니 얘는 A의 제곱 그냥 바로 쓸게. 플러스 2AB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래놓고 보니까 누구니? 얘는 A 빼기 B 전체의 제곱이었었던 거지. 완전 제곱식.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십니다. 따라서 이 식 자체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성립되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이 등호라는 것은 어떨 때? A랑 B랑 같다. 이 녀석일 때 뭐가 성립된다고요? 이 녀석일 때 등호가 이렇게 성립이 되신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저쪽 가서 1-2번 와봐. 유제 1-2번 가는 거예요. 유제 1-2번 가십니다. 유제 1-2번에서 A가 B가 0보다 크신데 A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뭐냐면
b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누가 큰지 얘네 두 개의 대소를 판단을 해보래. 대소 판단? 그럼 어떻게? 아까 기본적으로 썼었던 실수의 성질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그지? 안 적어도 되지? 맞지? 그럼 봐. 내가 이 숫자와 이 숫자의 대소를 판단하세요. 그러니 나는 얘에서 얘를 빼버린다. 그럼 분수식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지 뭐 해버려? 통분. 맞지? 동물적으로 통분하잖아. 그러니 a, b 분의 a 더하기 1과 b를 곱하시고 빼기 b 플러스 1과 이렇게 a를 곱한다고. 그래놓고 정리해보니까 이 식은 이렇게 나왔다고. a, b라고 하는 이 녀석 분의 a, b, b, a 사라지고 여기에서 b, b라는 녀석 빼기 a가 나왔다고. 지금 잘 판단해보자고. 지금 대소를 판단할 때는 그냥 빼보는 거야. 뺐을 때 0보다 큰지 0보다 같은지 0과 같은지 0보다 작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근데 야에서 야를 뺐더니 어떻게 a b분의 b 빼기 a.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보니 a가 b보다 크고 b도 0보다 컸다. 그러면 두 양수의 곱이니까 분모는 플러스인 거다. 그럼 분자는 b 빼기 a라는 녀석은 b 빼기 a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뺐다. 그러니 얘는 뭐 음수였었다.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니까 이 숫자 자체는 0보다 작았었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뺐더니 그 결과가 0보다 작아졌다고. 그럼 어떻게? 뒤에 있었던 이 녀석의 결과가 더 컸었다는 얘기지. 따라서 a분의 a 더하기 1과 b분의 b 더하기 1 얘네들의 대소를 따지면 어떻게? 얘가 더 커집니다. 이번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야. 그럼 얘들아 대소 판단이 있었을 때는 일단 어떻게? 앞에서 뒤를 빼봄으로써 우리는 대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연이랑 같이 필수 2번을 한번 가보자. 필수 2번. 필수 2번 문제를 가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근데 보니까 다 뭐를 썼어? 절대값을 쓰고 있지. 다시 봐봐. 기억번을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a 빼기 b의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옳은 것들을 찾는 거거든. 그럼 봐. a 빼기 b의 절대값에서 절대값 a, 절대값 b 얘네들을 빼달랍니다. 이 녀석이 더 큰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면 절대값을 쓰고 있을 때는 어떤 차? 어떤 거? 절대값과 근호. 그럼 뭐? 제곱한 차. 그지? 제곱한 차. 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는 녀석의 제곱에서 뭐를? a 빼기 b 절대값의 제곱을 빼버린다고. 그럼 바로 들어갈게. 얘는 가자.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b 맞니?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절대값 b의 제곱이니 b의 제곱. 그 후에 뒤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뒤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a의 제곱 더하기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니? 그럼 봐야 a제곱과 a제곱 b제곱과 b제곱 사라지니 남게 되는 것은 누구야? 2배의 절대값 ab 더하기 ab가 남게 되더라.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자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절대값 ab라는 녀석은 이 양수인 녀석은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쌤 이거 아까 절대값 ab에서 ab를 뺐을 때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데 이 숫자는 항상 플러스인 숫자인 거고요.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인 거고요. 이 숫자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따지면 돼. 봐. AB가 양수였으면 이 녀석 자체도 2AB니까 양수. AB가 음수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AB, 얘는 AB 나오니까 0. 그 다음에 AB가 0이었으면 이 자체는 0. 다시 양수였을 때는 2AB니까 양수. 음수였을 때는 0. 0이었을 때는 0. 그러니 이 식 자체는 항상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진 거지.
그럼 다시 보자고.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짐을 찾아냈잖아. 그러니 이 부등식은 뭐가 되신다? 아, 얘는 참이 되는 부등식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얘도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이번에는 여기에서 언제 등호가 성립되는지 한번 가보자. 얘네들은 언제 등호가 성립되나 봤더니 아까 다시 A, B가 양수였을 때는 그냥 양수. 근데 A, B가 뭐였을 때? 음수였을 때. A, B가 뭐였을 때? 0이었을 때. 해서 이 문제는 이 녀석은 A, B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졌다. 이랬을 때 뭐가 성립되신다? 이때 뭐가? 등호. 이때 등호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놓자고. 아니, 기억을 해놓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어나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자고. 그럼 두 번째, 니은번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절대값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녀석과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이 녀석이 주어져 있다. 봤더니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차. 그럼 절대값을 쓴 상태이니 얘네들을 갖다 뭐 해버려라? 제곱한 차. 제곱한 차를 이용해서 구해버려라. 그러면 가자.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을 빼보자. 그러면 얘는 얘들아 이렇게 간다고. 이 자체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제곱이잖아. 이 자체의 제곱 해서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A제곱 쓰시고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이렇게 쓰시고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해서 봤더니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그러면 얘는 2배의 AB 빼기니까 플러스 절대값 AB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그래놓고 보니 아까 기억에서 풀었던 녀석과 어때? 똑같은 거지. 야에서 야를 이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신 거라고. 그럼 얘들아 다시 봐. 얘제곱에서 얘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진 거니 얘가 0보다 크거나 이 왼쪽의 녀석이 더 컸었다.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성립된다. 해서 이 녀석도 참이 돼버리는 거야. 참. 이 녀석도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등호라는 녀석은 언제? A, B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일 때 뭐가? 등호가 성립되신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있잖아. 디귿번. 마지막으로 디귿번 하나만 더 판단을 해보자. 디귿번. 디귿번을 가보니까 디귿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A 빼기 B의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있잖아.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보자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이 녀석의 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제곱. 그럼 얘는 가자. 얘 제곱이니 이 녀석 전체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A제곱 빼기 2배의 절대값 AB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뭐를? A 빼기 B의 제곱,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잘 봐 얘들아. 얘는 A제곱과 A제곱과 B제곱과 B제곱이 사라졌잖니? 그래놓고 봤더니 플러스 2AB 2배의 AB라는 녀석에서 절대값 AB라는 녀석을 이렇게 빼달래. 봐. 원래 숫자와 절대값을 쓴 숫자인데 절대값을 쓴 녀석이 더 크거나 같았거든. 근데 얘에서 얘를 빼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지. 그럼 봐봐.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작거나 같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더 컸다라는 얘기. 그럼 이 부등식은 어떻게? 거짓. 해서 얘는 거짓이십니다. 해서 디귿은 탈락. 그럼 답은 몇 번? 기억과 니은이 참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보자. 이번엔 유제 2-1번이야. 2-1번 가보니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라고 하는 이 합이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큽니다. 이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란다. 그럼 잠깐 봐봐. 우리가 알고 있기를 절대값 x와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였었지.
근데 이번에는 뭐만 해달래? 크기만 해달래. 그럼 다시 봐봐.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제곱에서 절대값 x 플러스 y의 제곱을 빼주는 거고, 얘를 정리해 봤더니 2배의 xy의 절대값에서 xy를 빼주는 이러한 결과였었지. 그러면 얘는 이 숫자는 얘보다 크거나 같았었던 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크다만 만족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절대값 xy라는 녀석이 뭐보다? xy보다 크고 싶다라는 얘기지. 그럼 절대값을 쓴 녀석이 원래 숫자보다, 절대값을 쓴 게 원래 숫자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었던 xy라는 녀석이 뭐보다? 0보다 작아지셨을 때, 이때 어떻게? 6이 있었던 절대값 x 더하기 y가 얘보다 크다를 성립하는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유제 2-2번 가보자. 유제 2-2번 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a가 b보다 크고 0보다 큽니다. 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루트 a 빼기 b라고 하는 이 결과가 루트 a 빼기 루트 b보다 크십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달래. 그럼 다시 근호가 있다, 루트가 있다. 루트가 있으니 우리는 양변을 뭐 해서? 양변을 제곱하여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럼 가자. 루트 a 빼기 b의, 다시 루트 a 빼기 b, 루트 a 빼기 b 전체의 제곱에서 뭐야?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을 빼자. 그러면 봐. a 빼기 b라는 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제곱이라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a 빼기 b라고 쓰신다. 그리고 빼기 봤더니 얘는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 루트 b라고까지 이렇게 썼다. 그랬더니 a, b, b 다 아니네. b가 마이너스, 다시 유제 2-2번부터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보자. 유제 2-2번 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루트 a 빼기 b가 루트 a 빼기 b라는 녀석이 루트 a 빼기 루트 b보다 크십니다. 이거를 보여달래.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루트라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누구? 제곱한 차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해서 루트 a 빼기 b의 제곱에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을 빼보자. 그러니 얘는 a 빼기 b라는 녀석이 나왔고, 빼기에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 b라는 녀석이 나왔다. 그래 놓고 보니까 a와 a는 사라졌고, 나오게 되는 식이, 잘 봐봐. 2 루트, 쌤이 있잖아. a, b를 그냥 한꺼번에 썼어. 그 이유는 뭐야? 둘 다 문제 조건에서 a가 b가 모두 다 뭐라고?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린 거야. 원래는 따로따로 씌우는 거지. 그지? 그러면 2루트 유제 2-2번 다시 갈게요. 예? 갑자기 집중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하나 더 찍어야 돼가지고 갑니다. 보자. 유제 2-2번 가보시니까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돼 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 상황에서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루트 a 빼기 b라는 값이 루트 a 빼기 루트 b보다 크십니다. 이걸 증명을 해달래. 그럼 루트가 있는 녀석들에 대한 증명이니 뭐 해서? 제곱한 차 해서 루트 a 빼기 b의 제곱에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을 빼버리신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a 빼기 b 나오시게 되고, 빼기에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 루트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a, b 양수니까 한꺼번에 써도 되지만 그냥 루트 a 루트 b라고 썼어. 그러면 여기서 a는 사라지게 되고 b가 안 사라지네.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2 루트 a와 루트 b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b라고 되어 있다. 잠깐 조금 당혹스럽네. 루트 a, 루트 b 여기 b가 있잖아. 근데 얘는 루트 b가 두 개 있는 거지. 해서 얘는 이렇게 묶었다고. 2 루트 b로 묶었더니 루트 a 빼기 루트 b가 나온 거다. 잘 봐. 곱한 꼬라지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얘는 플러스입니다. a가 b보다 컸다라는 얘기는 루트 a가 루트 b보다 컸다라는 얘기지. 얘가 얘보다 커. 큰 수 빼기 작은 수. 0보다 커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야. 오늘 이제 지금 쌤이랑 같이 한 건 뭐냐면 절대부등식의 증명 파트야.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최대치수를 얘기할 건데 이 절대부등식들은 다항식꼴과 그다음에 어떤 꼴? 절대값 또는 근우를 포함한 식들. 그러면 다항식꼴들은 항상 완전제곱식으로 빼서 완전제곱식. 루트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제곱한 차를 이용하여서 절대부등식인지를 증명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